안녕하세요. 홍부부TV 홍대닥터 홍대 마녀입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거는 식이 조절과 운동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식이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탐이 왜 이렇게 갈수록 끊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로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 정말 먹어도 몸에 괜찮은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비만은 이미 외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이나 그 외 수면무호흡증, 여러 암들 이런 것들의 발생률로 있는 기저질환이라고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 아시죠? 다이어트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비만의 가장 좋은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에요. 하지만 운동 시작해보면 오히려 식욕이 느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 가지 요요를 겪거나 정체기가 와서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 의사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적절한 약제로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체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그런 역할로 도움을 주고 있죠. 다이어트 약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까요? 평소에 본인 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몸 상태에 따라서는 먹어도 되는 약과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이기도 한데 네. 식욕 억제제로 밥맛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아주 좋은 펜타민 계열의 약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식욕 억제 효과는 좋지만 펜타민 계열의 약물은 네. 혈압이나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중에 삭센다라는 약이 있는데요. 1.8mg 이상의 고용량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그런 입증이 되어 있는 약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저도 전에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잠을 못 자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불면증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는 다이어트 약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네. 펜타민 계열의 약이 일반적인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은 3, 4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약해지거나 하면서 몸이 적응을 하는데 증상이 만약에 계속되고 그런다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불면증을 유발하지 않는 약으로 대표적인 약인 콘트라브라는 약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금연약이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이 포함돼서 그 해당되는 분께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네.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네. 오심 부작용에 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좀 많이 사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맞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그러겠어요. 네. 어찌됐거나 불면증 유발에 대응하는 몇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까 네.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식욕 억제제를 지금 처방받으면 정말 목표에 이를 때까지 오랫동안 복용해도 될까요? 식욕 억제제는 일반적으로 네. 3개월을 사용해서 네. 5 내지 10%의 목표 체중 감량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네. 끊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 교체해야 되네요. 네. 하지만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 억제제는 네. 식약처에서 처방의 그 기준과 기간을 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주만 처방을 하고 네.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펜타민, 펜디메트라진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남용 네.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 현장 조사와 경찰 수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이때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네.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들을 사용할 때는 네. 의사의 권고를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강하게 권고하고 있네요. 향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식욕 억제제가 가진 장점은 가성비와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건데요. 네.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서 하셔야 됩니다. 네. 최대 3개월간 목표 체중까지 감량을 함과 동시에 장기간 지속 가능한 식이요법과 운동법을 생활 습관화시키는 것이 네.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향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른 약물들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플랜 B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식욕 억제제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큰 도움은 받을 수 있죠. 적절히 계획을 잘 짜서 약물 오남용 없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펜타민 계열 말씀하셨고 또 삭센다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삭센다가 과연 어떤 건지 제대로 한번 알고 싶거든요. 또 펜타민 계열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분에게 효과가 있고 지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런 것도 다음에는 또 영상 준비해서 홍대 닥터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에는 크게 몇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식욕 억제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흡수 억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사 조절제가 있어요. 먹는 약 중에 이 세 가지 약물들이 각각이 가진 특성이 다른데 네. 어쨌거나 사람들은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기 때문에 네. 오늘 식욕 억제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작용이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 쓰면 안 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른 또 비만 치료들도 있잖아요. 네. 시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